예,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. 검찰이 오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화면부터 보겠습니다. 특별히 오늘 압수수색에는 김동연 지사의 PC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. 김동연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. 검찰 또 다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위해서 경기도지사실, 비서실, 경제부지사실,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돼 있는 압수수색을 했어요. 여기서 좀 대북 의혹 관련 증거를 좀 찾겠다는 얘기겠죠? 옛날에 그 조홍천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는데요. 제가 보기에 대장동보다 저는 쌍방울이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봅니다. 대장동은 이제 그 뭐 개인 부패 혐의 이런 이제 그 잡범이라면 쌍방울은 이제 그 국사범이에요. 거의 국기를 흔드는 북한에 이제 그 돈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? 아마 이제 검찰의 혐의는 앞부분에 500만 불은 제3자 뇌물로, 그거는 이제 경기도가 스마트팜 사업하기로 한 걸 쌍방울이 대납했다 이런 혐의를 잡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뒤에 이제 300만 불은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, 예. 이거는 이제 직접 뇌물로 혐의를 하고 압수수색을 이게 벌써 한 3-4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, 따라서 이제 그 지금 김동연 뭐 지사실까지 이게 그 했다 뭐 이거 반발하는 분위기도 있는데, 그거는 이제 그때 이제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들이 또 다른 경기 북부청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하는 거고요.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급해주고, 요즘 이게 압수수색이 좀 많은 거는요. 옛날부터 이게 한 번에 다 쓸어가 버려 그냥. 옛날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망라적으로 압수수색했거든요. 근데 요즘 이게 키워드를 가지고 워낙 정밀하게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좀 이게 수사하다 또 미진하면 또 가고 또 가고, 이게 옛날하고는 좀 수사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. 근데 뭐 아까 잡범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대북 송금 의혹이 좀 더 혐의가 팩트로 밝혀지면 그게 좀 더 규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그 이승훈 변호사, 이게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는 왜 내 관련 PC까지 뒤지냐라고 하는데, 근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뭐 어떻게 김동연 부지사의 PC를 다 보진 않을 거잖아요. 딱 특정해서 그 부분만 볼 텐데,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압수와 수색에 나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법원의 통제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논의되거든요. 예.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하면 99%가 발부가 돼요. 그러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과 기록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다 보니까 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다 발부인 겁니다. 그래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침해된다거나 정적 제거용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동연 도지사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리고 도지사가 취임하면 PC는 교체됩니다. 그래서 김동연 도지사 PC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흔적이 나올 게 없어요. 그럼에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잖아요. 그래서 이건 너무 과도한 영장 발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앞으로 영장 발부 전에 신문을 검사 등과 관련자들에 대한 신문이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니까,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신속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으면 영장이 자판기처럼 나오기 때문에요. 알겠습니다. 램프의 진위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까요? 최근에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, 본인은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겠다.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기로 했죠.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과거 목소리 듣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뭐라고 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 하시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습니다. 모든 걸 다 지금 부인하고 계시고,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다시 이제 들통이 나고, 숨겨왔던 때를 갖다가 다 이번에 벗겨낼 생각입니다. 말끔히. 글쎄요, 뭐 유 전 본부장이 이제 폭로하면서 이제 여러 비유도 좀 하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나타났다. 여기 화면도 저희가 한번 꾸며봤어요.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표심을 공략했다. 첫 만남에 저랬고 이 대표가
마치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다가간 듯한 느낌이 있었다. 이 얘기를 좀 유 전 본부장이 하네요. 네, 유동규 씨가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밝힌 내용인데요.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2008년에 성남 지역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고요. 2010년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때 유동규 씨가 이 분당 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 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본인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먼저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마도 표심 공략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은데 알라딘의 램프, 그 알라딘 램프를 보면은 진이란 요정이 램프를 문질러야 나타나잖아요. 그런데 먼저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와서 내가 도와드리겠다. 그래서 알라딘 램프 지니처럼 나타나가지고 인연이 시작됐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업적으로 친분을 쌓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밝히겠다고 유 전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. 사실 이게 좀 본질에 가까울 수 있고 물론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나를 제외하고는 대장동 전체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. 이른바 대장동 일당인 남욱, 김만배 이 두 사람도 일부만 알지 전체를 꿰고 있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결국 중간에 본인이 있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사에 좀 더 급물살을 타려면 역시 본인의 증언에 무게가 있다.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. 저 부분은 이제 제가 보기에 팩트가 맞아요. 왜냐하면 이게 남욱 변호사가 정량 회계사하고 이제 초기에 했는데, 근데 이제 그 다른 건으로 이게 뭐 구속도 되고 여러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김만배 씨한테로 넘어갔거든요. 따라서 이제 그 남욱 변호사는 초창기에 잘 알고,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이제 어느 정도 후반기에 주도했는데 유동규 씨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관여했기 때문에 제일 내용을 잘한다. 이렇게 보면 되고요. 여기서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 드리면요. 예. 유동규 씨나 김성태 쌍방 회장이요. 직업이요. 김성태 회장은 이제 저는 깡패라고 전에 한동훈 장관 이야기했지만 사학가고 유동규 씨는 이제 그 성악, 음악도 잘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기업가입니다. 두 분 다 이게 직업이요. 소설가는 아닙니다. 소설 되게 안 써본 사람 못 써요. 자국이 뭐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소설을 쓰면 앞뒤에 모순이나 이렇게 해서 금방 들통 나버립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. 저는 이게 팩트를 가지고 이게 백회 실록 진실을 밝히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소설가는 아니다.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예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뭐 검찰에선 여러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당연히 했을 거고 이건 본인의 뭐 여론전 혹은 주장입니다. 이까지 만나봤습니다. 제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최근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. 다음 주제는 대통령을 주어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